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불꽃 속에서 철을 녹이며 딸 하나 키워낸 62세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 시집을 갔는데 그 시댁에서 아버지인 내가 창피한 존재가 된 적이 있으신가요? 손이 거칠고 등이 굽었다는 이유로 사돈이라는 사람한테 사랑 취급도 못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제가 어떻게 그 사돈 어머니 앞에서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원하게 틀어놔 보겠습니다. 저는 전남 순천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집이 워낙 어려워서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습니다. 17살에 용접 기술을 배우겠다고 공업사에 들어갔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하고 월급이 18만 원이었습니다. 1982년이었어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기술을 익혔습니다. 25세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처럼 가난한 집 딸이었는데 웃음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늘이 무심했습니다. 아내가 우리 은지를 낳고 3년 만에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31살이었습니다. 6개월을 버텼어요. 마지막에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은지 잘 부탁해. 은지한테 엄마 못해준 거 아빠가 2배로 해줘.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저는 재혼도 안 했습니다. 용접봉 하나로 딸을 키웠어요. 새벽에 도시락 싸주고 학교 상담도 제가 갔고 생리대가 뭔지도 모르면서 약국에 가서 사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혼자 딸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막박한 건지 아시죠? 그래도 은지가 씩씩하게 잘 자라줘서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은지가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 행정실에 취직을 했습니다. 거기서 정형외과 전문의인 태윤이를 만났어요. 태윤이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됐습니다. 의사 집안 아들이 용조건 아버지를 우리 은지를 진심으로 좋아할까? 그런데 태훈이가 참 괜찮은 청년이더라고요. 아버님, 은지가 항상 아버지 자랑을 해요. 혼자서 딸 키우시면서 한 번도 힘든 티를 안 내셨다고. 저는 그런 아버님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에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태훈이 녀석이 제 손을 잡는데 제 손이 얼마나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는지 다 느꼈을 텐데도 꼭 잡더라고요. 그런데 웬걸? 문제는 사돈이었습니다. 사돈 어머니 박정란 씨, 서울 반포에 아파트 2채를 가진 남편이 대학병원 외과 과장인 출신인 분이었습니다. 처음 양가 상견례 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제가 양복이 익숙하지 않아서 넥타이를 좀 삐뚤게 맸거든요. 사돈 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러는 겁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 했죠? 아, 용접 그쪽 일을 하시는구나. 그쪽이라는 말에 담긴 뜻을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 웃었어요. 네, 철 붙이는 일을 합니다. 하하. 결혼식은 무사히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명절 때마다 사돈 어머니의 태도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게 첫 번째 추석이었습니다. 태훈이네 집에서 양가가 모였는데 사돈 어머니가 자기 사돈인 저를 소개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우리 큰 며느리 친정은 사업을 하시고 작은 며느리 은지 친정은 뭐 기술직이시래요. 기술직?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입으로는 기술직이라고 하면서 눈으로는 하찮은 일이라고 말하는 그런 표정 있잖아요. 그날 저녁 사돈 어머니의 큰며느리 시누이 되는 사람 김수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더했습니다. 대놓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사돈어른 손이 참 그무티티하시네요. 아무리 씻어도 안 지워지시죠? 호호호.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그냥 주먹을 깍쥐고 웃었습니다. 은지가 저를 보면 눈이 빨개지는 게 보였거든요.
딸한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이거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그 뒤로도 사돈 어머니의 무시는 계속됐습니다. 은지 생일에 제가 직접 만든 스테인리스 화분 받침대를 선물로 가져갔더니 사돈 어머니가 한쪽 구석에 치워놓으시면서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사돈 어른이 직접 만드신 거야? 정성은 가상한데 우리 집에는 좀 안 어울리네. 오호. 그러면서 자기가 사온 백화점 그릇 세트를 식탁 한가운데 놓는 거예요. 200만원짜리라면서. 설날에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돈 어머니가 큰며느리 친정아버지한테는 사돈 어른 사업이 번창하시죠? 하면서 연신 웃고 저한테는 고개만 까딱하고 마는 거예요. 같은 사돈인데 대우가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 제가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지가 임신 7개월째였어요. 태훈네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저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기 싫었지만 은지가 아빠 꼭 와줘라고 해서 갔어요. 그날 사돈 어머니의 시누이 수연씨도 또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수연씨가 큰 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언니, 은지 얘기 나오면 할아버지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 거야? 용접공이라고? 애가 학교에서 창피하겠다 진짜. 그 말에 사돈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러게, 나도 그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 용접공이 무슨 사돈이야 창피해서. 은지는 착한 애인데 친정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사돈 자랑을 할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그 소리가 부엌에 있던 저한테 다 들렸습니다. 제가 부엌 문 앞에 서 있는 걸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은지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해서 냉동실에서 꺼내주려고 들어갔었거든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용접공이 무슨 사돈이야 창피해서. 평생 불꽃 속에서 철을 녹이며 딸을 키운 제 인생이 그 한마디에 다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든 아이스크림 녹아내리는 것도 모르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태윤이의 7살짜리 조카 민서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은지 이모 아빠가 만든 거 우리 학교에서 진짜 멋있다고 했어. 용접이 로봇 만드는 거래.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바로 그 주에 일이 터졌습니다. 태윤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아버님 특수학급 영종도 하실 수 있으세요? 티타늄이나 인코넬 같은 거요. 제가 어렸을 적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30대 초반에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열리는 국제용접기술대회에 한국 대표로 나간 적이 있었다고. 거기서 특수학급 부문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조선소, 원자력발전소, 해양플랜트 특수연접을 전문으로 해왔어요. 제 기술 등급이 국내 10명도 안 되는 최상위 등급이었거든요. 태윤아,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는 거야? 아버님, 저희 병원 새 건물 짓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수술실 특수배관 용접을 맡은 업체가 시공을 잘못해서 전부 다시 해야 하는데 납기가 2주밖에 안 남았대요. 국내에서 이 특수 용접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저는 태훈이 부탁이니까 현장을 한번 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현장에 갔더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수술실 의료가스 배관이 티타늄 합금인데 일반 용접사가 했다가 전부 기공이 생겨서 못쓰게 된 거였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수술 중에 가스가 새어서 대형 사고가 납니다. 제가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 들어가서 시범을 보였어요. 제가 용접 시작하니까 현장 감독이 눈이 희둥그레지더라고요. 이 어르신이 누구세요? 이 정도 비드는 교과서에서도 못 봤는데? 2주 동안 제가 직접 작업을 진두지휘했습니다. 12명 용접사를 데리고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작업했어요. 62살 먹은 늙은이가 청년들보다 더 정확하게 용접을 하니까
현장 사람들이 절을 하더라고요. 공사가 끝나고 검수를 받았는데 검사관이 이러더라고요. 30년 만에 이런 완벽한 비드는 처음 봅니다. 이분 누구세요? 태훈이 아버지, 그러니까 사돈 되시는 분이 대학병원 외과과장 출신이셨잖아요. 이 소식을 병원 이사장한테 들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 일요일, 태훈이네 집에서 다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또 수연 씨랑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또 그 눈빛이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 수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오셨어요? 작업복 말고 양복도 있으셨구나, 호호. 사돈 어머니가 킥킥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돈어른 앉으세요. 아이고, 손이 또 새까매지셨네, 쯧쯧. 저는 아무 말 않고 앉았습니다. 은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면서 태훈이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87살의 태훈이 할아버지. 이분이 원래 서울대 공대 교수 출신이셨어요. 은퇴하신 지 오래됐지만 가족 모임에 가끔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그날 일부러 오신 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실을 둘러보시더니 저를 보시자마자 성큼성큼 걸어오시는 거예요. 당신이 김정수 기술사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태훈이 할아버지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시더니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공학을 가르쳤지만 당신 같은 장인은 처음이요. 병원에서 당신 용접 사진을 봤는데 내 제자 교수들도 헐을 내두르더군. 우리 태윤이가 이런 장인의 딸과 결혼했다는 게 우리 집안의 복이야. 거실이 지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사돈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수연 씨는 입을 벌린 채로 굳어버렸고요.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사돈 어머니, 저는 평생 용접공인 게 창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손이 거칠고 새까맣지만 이 손으로 딸을 키웠고 이 손으로 원자력 발전소 배관을 용접했고 이 손으로 사돈 어른 손자가 태어날 병원 수술실을 살렸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시는 그 좁은 시야가 저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태훈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빵 웃으시면서 손뼉을 치시는 거예요. 사돈, 바로 이 맛이야. 하하하. 기술자가 진짜 사나이야. 그 웃음소리에 태훈이도 은지도 다른 가족들도 하나둘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 그때 7살 민서가 또 한마디를 합니다. 할머니, 은지 이모 아빠가 병원 고쳐준 거 맞지? 아빠가 그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병원 큰일 날 뻔했대. 사돈 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수연 씨는 살금살금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다른 가족들이 다 돌아가고 사돈 어머니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더라고요.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못났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사실은 원래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는 집 딸이었대요. 시집 와서 그 콤플렉스 때문에 평생 흐세를 부리며 살았다고. 남들한테 무시당할까봐 먼저 무시하는 버릇이 생긴 거라고.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돈어른은 당당하게 사시는데 저는 평생 숨기면서 살았어요. 부끄러운 건 사돈어른이 아니라 저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풀렸습니다. 사돈 어머니, 지난 일은 다 잊읍시다. 우리 이제 손주 태어나면 같이 잘 키워봅시다. 사돈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거칠고 새까만 손을.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꼭 잡으시더라고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외손주 민준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사돈 어머니와 같이 시장에서 장을 봅니다. 사돈 어머니가 요즘은 이러세요. 우리 사돈 어른 손으로 만든 화분 받침대가 제일 예뻐. 백화점 거 다 치웠어.
여러분,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결국 빛을 본다는 말이 있죠?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직업 때문에, 학력 때문에, 출신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가장 초라해지는 법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